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역수랑 이런 것들이랑 종합적으로 연산해야 되니까 양변을 x로 나눌 생각하시고요. 즉 x-x분의 1이 4였다 라고 표기한 상태로 다음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보니까 사수 꼬라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잘 조합해서 순서만 좀 바꾼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게 x세제곱이 얘랑 일단 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자, 2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2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세트로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x 빼기 x분의 1이 살고 있다. 자, 이 정도 느낌이겠지. 자, 배열만 재정렬을 한 거고요. 그럼 일단 x 빼기 x분의 1이 4라는 거 이용해서 이 값들을 하나씩 다 뚫어내시면 되는 건데 뭐 얘는 일단은 그냥 4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는 x-x분의 1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곱했다라고 하고 2를 더해줘야 값이 보정이 얘로 딱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4니까 저거 16이고 2까지 더해주시면 최종 결론은 이제 18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하는 과정이 헷갈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부터 휙휙 그냥 쓸 거예요. x 빼기 x분의 1을 세제곱을 전개해서 그냥 쓰시면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 빼기 3ab의 a-b 이렇게 일단은 표기를 하시고요. 자, x 빼기 x분의 1 4니까 자 4를 세제곱하면 이거 64네.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이 있고 빼기 3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12야. 넘어가시면 76이잖아. 얘는 76이야. 값은 76. 덧셈 잘 하시면 돼요. 답은 76 더하기 2 곱하기 18 더하기 4까지 있는 거니까 76 더하기 36 더하기 4니까 40이고 전체적 결론은 1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냥 계산 능력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고생문수를 풀고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틀린다라고 하면은 글쎄 뭐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유제 12번은 얘들아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과제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곱셈 공식 갖다가 이것저것 활용하는 분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뭐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도형에서 적용을 시켜보는 것들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자, 대표형 7번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형 7번. 일단 얘도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대표적인 뭐 유형서 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해? 중3 때 했던 거? 합차 공식을 연쇄적으로 걸어주는 계산 방법인데요. 합차 공식을 연쇄적으로 쓰려면 맨 앞에 누구를 강제로 곱하셔야 될까?
한 번만 도와줄 사람. 아무도 도와주고 싶지 않니? 300을 곱하는 거지. 자, 300을 곱해주고 실제로 몇을 곱한 거냐면 2를 곱한 거니까 2로 다시 나누셔야 원래 값에서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 두 덩어리 쓸 줄 알면 돼. 선생님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얘랑 얘랑 곱해서 3의 제곱 빼기 1이고 얘랑 얘랑 또 곱하면 3의 4제곱 빼기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아이고 흠차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하면 3의 32제곱 빼기 1 합차 공식을 쭉쭉쭉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3의 32제곱 빼기 1이 될 텐데 자, 놓치시면 안 되겠지. 앞에 몇을 곱해놨냐면 2분의 1을 곱해놓은 상태니까 A 값은 2가 되겠다. A가 2고 B가 32였다라고 해서 알아서 답 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더하시면 34겠죠. 자, 밑에 있는 유제 13번 풀어봅시다. 진행해보죠.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시오 라는 거고 뭐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숫자 거대한 것들을. 자, 얘도 복잡한 수를 치환해서 문자로 치환해서 가볍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치환하냐는 너네 마음이긴 하지만 여기에 일단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단항식 단일 변수로 치환하는 게 가장 계산이 합리적으로 빠르게 들어가겠지. 얘 치환하시고요. 분모 한번 재구성해보면 얘는 23에다 A에다가 1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1이고 얘는 A야. 자, 2022는 A에서 1 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A에다가 1 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2024는 여기다 1 더한 거겠지? 하고 보시면 분모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거든 전개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약분되는 구조로서 답은 A 빼기 1만 남게 된다 이거고요. A가 2023이니까 최종 답은 2022가 되겠다. 뭐 이런 흐름이 되겠지. 문자를 간단한 단일 변수로 치환하자. 치환할 때 뭘 치환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이긴 하지만 계산량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가장 복잡한 애 제곱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치환하는 게 하나의 센스가 되겠지. 넘겨주시와요. 넘기지 말고 다음 페이지지. 대표형 8번인데 대표형 8번은 너네가 해. 너무 유치하고 쉬운 문제는 대표형 8번 너네가 하고 나랑 풀 거는 유제 15번이랑 유제 16번 두 개 풀 거거든. 자, 유제 15부터 해봅시다. Q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원주에 붙어 있는 꼭지점 Q로 써주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도형 관련해서 뭐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것들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4분원 부채꼴이라고 하잖아. 지금 반지름이 10짜리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 뭐냐면 이 길이랑 그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이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툭 나와야 되거든. 이런 거 아니겠니? 직사각형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정리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직사각형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연결한 것도 대각선이고요. 이렇게 연결한 것도 대각선인데 대각선끼리 길이가 당연히 같잖아 직사각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R의 길이라는 거는 사실 뭐랑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OQ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중심에서 위의 점까지의 거리니까 반지름이겠죠. 그럼 반지름 몇이라 나와 있냐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고민의 여지 없이 10이다라고 바로 보여야 될 것 같아.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같다 정도 이용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얘기들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미지수를 잡으면서 하나씩 뚫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직사각형 면적이 22다.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가로랑 세로를 곱해서 나온 애일 거니까. 자, 가로 정보랑 세로 정보에 대해서 미지수로 잡아주시면 하나의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근데 말이야. 이 대각선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걸 알고 있냐면 대각선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10이다라고 방금 우리가 인지한 상태잖아.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일 거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 더 쓰실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대각선 길이의 제곱인 100이다. 자, 요 정도 일단 정보 들고 가면 되겠지. 자, 이어서 답 표현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그럼 AP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셔야 될까 하고 보니까 전체 반지름이 10이거든. 근데 이만큼 길이가 a란 말이지. 그래서 이만큼 조각은 10-a가 될 수밖에 없어요. AP 길이는 10-a고요. 그 다음에 RB 길이 보니까 뭐 같은 논리겠지. 이 길이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전체 10이고 이만큼 b로 잡은 상태니까 이 길이는 10-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답 취합해서 한 줄로 쓰면 답은 13개 있으니까 30이고 빼기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데 뒤에 빼기로 쓱 묶어내시면 결국은 a 플러스 b가 얼마니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거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곱셈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써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될 테니 144인 게 바로 보이시죠? 제곱해서 144니까 이 값은 12가 될 거고요. 12의 제곱이 144지? 30에서 12 빼면 최종 답은 18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보고 이제 뭔가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포인트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뭐 변수로 잡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변수를 과감하게 잡는 습관 들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지 생각을 못했어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너무 당연한 성질이니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안타깝다. 정리 잘 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주제 16번.
뭔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요라고 슥슥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답 내주시면 되고, 직육면체 관련해서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두실 건데요. 직육면체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일단은 모서리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모서리 A, 모서리 길이 B, 모서리 길이 C 있다라고 할 때 직육면체 관련해서 취합해야 되는 정보들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두 번째가 입체 도형의 겉 넓이. 세 번째, 육면체는 대각선이라는 걸 가져. 대각선의 길이.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취합할 수 있으면 되거든. 정리해볼게. 모서리를 더하라는 거는 그냥 진짜 모서리 다 더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길이를 갖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거고요. 자,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거고요. 자,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거니까, 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A도 4개 있고 B도 4개 있고 C도 4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A, B, C 더해서 그냥 4배 하시면 이게 모서리 길이의 합이 되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겉넓이도 간단하지. 겉넓이는 뭐 이 앞면 있잖아. 이 앞면이 몇 개 있냐면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앞면의 면적은 가로가 A고 세로가 C거든. 그래서 AC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옆면 보시면 이 면적도 BC고요. 이쪽 면적도 BC가 될 거니까 옆면 2개 나오실 거고, 마지막 윗뚜껑 아래 뚜껑 2개씩 있겠지. 그래서 2배로 잘 묶어서 이쁘게 정렬을 하면 겉넓이는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정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아. 대각선은 조금 특이하니까 결론을 외우긴 하는데 뭐 원리는 이런 거야. 자, 육면체의 대각선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쪽 지점에서 가장 먼 이 끝자락까지 이렇게 안쪽에서 관통시키면 얘를 갖다가 대각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렇게 잡아도 대각선이고요. 요렇게 길이 잡아 대각선이고요. 요렇게 잡아 대각선이고, 일단 가장 멀리에서 연결해주면 그게 대각선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요렇게 연결하면 얘들아,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인 거 같아. 공간도형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입체도형이라고 하지. 이런 얘기인가? 이 옆면이랑 바닥면이 수직이잖아. 그래서 이 옆면에 있는 선분이랑 이 밑면에 있는 선분끼리도 보다 수직이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보니까 가로 A, 세로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야. 피타고라스 제곱 더해서 루트거든. 자, 요만큼 길이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자, 여기가 C야. 그러면 이만큼 길이 이제 뭐가 되냐면 루트에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제곱하시면 루트 사라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냥 얘 제곱하시면 C제곱이고 더해주시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온다. 그래서 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보통 이제 외워서 사용을 하더라도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육면체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보는 자유롭게 뽑아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관련해서 선생님 당연히 어떤 공식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세 개를 다 품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지 않니? 자, 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2배 AB, BC, CA 이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뭐 문제의 구도 흐름은 이런 거 아니겠어? 2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보겠지. 2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본다. 얘네 2개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네 2개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문제 유제 16번에 바로 슥 적용을 좀 빠르게 해볼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쓸게요. 문제 읽어보니까 모서리 길이 합이 40이라 자, 이 값이 그냥 40이다 라고 해서 A, B, C 더한 게 10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BH 길이가 6이야. BH가 대각선이거든. 얘가 지금 6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6이다 이런 장면에서 건널비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10이야. 제곱하면 당연히 100이고요. 이 값이 지금 36이니까 더하기 얼마여야 100이 되냐? 64가 되어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그냥 64거든. 근데 이게 지금 건널비잖아. 그러면 이제 답 건널비는 그냥 64다 보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곱셈 관련해서 내용들이 내가 일단 중요한 것들만 취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형들이 더럽게 많지. 결국 다 이제 공식 활용하자 이건데 그 대표 유형 9번은 이제 방금 쓰셨던 그 공식을 물어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유제 17번 어떻게 할래? 유제 17번 해보자. 그거야지 뭐 학교별로 시험 난이도에 편차가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본인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다 싶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하는 훈련이 반드시 7주 안에 되셔야 합니다. 자, 봐봐. 뭐 이런 거야. 수학 공부를 할 때 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보되 고통스럽게 고민을 뭐 5분이고 10분이고 해보셔야 돼. 이것저것 트라이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간이 풀어줄 때 그 풀이만 보고 뭔가 아, 이렇게 푸는 거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생각을 했는가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봐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다라는 인지를 하자 이거거든. 제곱 3개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제곱 3개의 합이다라고 하면은 뭐 문자가 겹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3개짜리 제곱을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있거든. 이렇게 그치? 나는 지금 제곱 3개를 내놨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문제 아니었을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의 전개식을 펼쳐보란 얘기 아니었겠니?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는 거고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나씩 천천히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일단 아름답게 등장을 하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2배의 어떤 구도로 들어가냐면 2개씩 곱해서 더한 구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곱했다고 치면은 AB제곱이고요. 더하기 얘랑 얘랑 곱했다고 치면 BC제곱 A고요. 더하기 마지막 얘랑 얘랑 곱했다고 치면은 A제곱의 BC가 되겠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일단 의도가 이걸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 왜 그러냐고 보니까 얘는 이거 2개 조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일단 여기도 A, B, C가 하나씩 A, B, C 하나씩 A, B, C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냥 A, B, C로 공통인수를 뽑아 먹는다 생각하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럼 이제 답이 나왔구나라는 생각 드나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3이거든. 나와 있거든. 그다음에 그래서 얘를 줬구나라고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테니 자, 2개 이용해서 써보자. A 풀 B 풀 C 전체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2배 AB, BC, CA 이렇게 될 거라서 집어 넣어주시면 자, 3이니까 제곱하시면 9고요. 9는 얘는 15 더하기 2배 어쩌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서 15에서 6을 빼셔야 9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어야 적합하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즉 얘가 마이너스 3인 상태로 제곱할 거니까 9는 얘가 답이고 이만큼 덩어리가 지금 얼마니라고 계산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마이너스 36이지. 즉 우리 문제 답은 45가 되면서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도 외우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이게 외우는 거에 끝이 없잖아. 이런 것들 다 유도할 수 있는 피지컬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지. 4제곱 더하기 4제곱, 5제곱 더하기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 7제곱 더하기 7제곱 다 외울 거냐. 그런 거 다 외워버리면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하면 이제 뇌 과부하가 온다 이 얘기야. 이런 건 피지컬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 정리 한번 해봐. 유제식 8번도 할 거야. 첫 수업이 꼼꼼하게 봅시다.
18번 해봐. 알았어. 문제 18번. 이거 뭔가 공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니?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출제자 의도대로 갈 거고요. 출제자는 뭐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너네는 얘를 보고 기계처럼 공식을 떠올려라. 겠죠? 하고 뭔가 내가 앞에다가 어떤 문자 복잡한 식을 보고 공식을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뭐 경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리는 일 자체를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답 처리 어떻게 할 거냐고 보니까 얘가 일단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제곱해라 이런 명령이고요. 얘는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해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만지를 구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C-A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두 자리를 뭐 하시면은 예쁘게 나올까요? 고마워. 힘들어. 더해주면은 A-C가 4잖아. 그치? 연립한다는 느낌. 즉 C-A는 마이너스 4일 거니까 뭐 어차피 제곱할 거라 의미 없긴 하지만 제곱하면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지. 자,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계산까지 다 들어갈게요. 얘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뒤 곱하시고, 얘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앞뒤 곱하시고요. 더하기 16까지 처리를 다 해버리면 다 아름답게 루트 3이 쳐내지면서 얼마니?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덩어리 괄호 안에 들어간 이 덩어리의 값이 30이니까 2로 나누면 15예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지. 여러분들 당연히 의도대로 학습하시면 되고, 그냥 서술형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 풀이 그대로 갖다 적으시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사실 이제 어떤 방법을 떠올리는 게 이번 시험범에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문자가 되게 많은 식들을 다루잖아요. 그 인수분해 공부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인수분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곱셈고시 문제든 인수분해 문제든 봐봐.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있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 얘를 구해야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문자는 지금 3개야. A, B, C 문자가 3개지. 근데 식을 몇 개 주고 있니? 식을 2개 주고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을 건데,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A, B, C를 딱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너네한테 X 더하기 Y는 5예요 라고 줬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X랑 Y는 구할 때 뭐 4랑 1도 있고 뭐 3이랑 2도 있고 뭐 0이랑 5도 있고 뭐가 더럽게 많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문자는 분명 2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해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름하여 나중에 얘는 아이디어로 여러가지 방정식 공부해보셨나요?
자, 여가방에 나오는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애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식을 봤을 때 여러 가지의 해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고 보니까 봐봐. 분명 얘를 만족하는 A, B, C의 해를 갖다가 찾는다고 치면 식은 두 개인데 문자 세 개라서 답이 이런 구도처럼 엄청 많이 나와. 얘는 A, B, C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문자가 더 많거든 식보다. 이런 구도처럼.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아니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들은 진짜 더럽게 많을 건데 그러면 이거 낼 때 값이랑 이거 낼 때 값이랑 이거 낼 때 값이랑 이런 값들이 다 다르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하지 않겠어? 답이 여러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진짜 많은 해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뭘 집어넣든 간에 하나의 답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군 라고 생각을 하자고. 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 만족하는 쌍을 하나 내가 지정을 해서 그냥 대입만 하려 그래. 할 거냐 봐봐. B가 두 번 들어있거든요. 제가 B를 0이라고 칠게요. 그럼 A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되는 거 맞을까? B가 0이면? 그럼 이거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답이 그냥 우리 문제의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B가 0이다라고 생각해봐. B가 0이면 B가 들어있는 애들 다 터지잖아. 남는 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CA란 말이야. 그러면 A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야.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야. 빼기 C랑 A랑 곱하래. C랑 A랑 곱하래. 요거 계산하시면 실제로 15라는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7 더하기 4 루트 3이야. 7 빼기 4 루트 3이야. 빼기고 자 여기 합차지. 마이너스 4 더하기 3일 거니까 처리하시면 14에서 빼기 1이니까 1 더해서 진짜 결론 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나 뭐 하나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사실 속도면에서 큰 차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 근데 비단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문제에서만 쓰지는 않아. 특히 이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은 상황이 진짜 엄청 많거든. 나중에 또 내신 대비 들어가서 학교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인수분해에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인수분해 혹시 순환꼴이라는 거 있는 거 알고 있니? 순환꼴 관련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 아무튼 그 나중에 얘기를 할 테지만 그래서 이 방법 있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 임의로 값 찍어서 대입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니? 그래서 꼭 정리를 얘는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나 이제 계속 쓸 거라서 당연히 정석도 아셔야겠지만 허술형을 쓰셔야 되니까. 그러면 객관식 나왔다 치면은 이런 훈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 가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되시면 대표 유형 10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나요? 그렇게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해. 이게 시험장에서 너는 시험지에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제 공부를 도박처럼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뭔가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냥 배제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이고 어쨌든 그렇게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험장 들어가시려면은 외워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얘는 외워주시고요. 자, 외운 그대로 공식을 펼쳐내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아는 값들 일단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주면 일단은 얘가 와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일단 9야. 그 다음에 얘도 일단 2라고 나와 있어. 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뒤에 덩어리 보니까 아니 쌤 얘는 안 나와 있는디? 하면은 니네가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거 두 개를 짬뽕 시키면 얘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떠볼게. A 풀 B 풀 C 전체 제곱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이렇게 썼다고 치면 얘가 지금 이거든. 제곱하시면 4야.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지금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니까 뒷덩어리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 값은 6이다. 6이다. 그 다음에 이만큼을 빼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최종 정리하시면 좌변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에 43에 와상곱한 거니까 플러스 9야. 자, 이쪽은 7, 2에 14가 되면서 이 값이 얼마다라는 게 답이냐면 5구나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공식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하시면 유제 20번도 해볼게요.
얘는 두 개를 주니까 느낌상 이 공식인가? 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내가 언제든지 이 공식을 써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로 구하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일단 다 전개해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었을까? 세 개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 두 개를 끌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거든. A 풀 B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C다 그쵸? B 풀 C는 마이너스 A고요. C 풀 A는 마이너스 B고 그냥 이거 세 개 곱해라 이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ABC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 공식에 확신이 들지. 자 그때 일단은 내가 다시 쓰기 분필도 아깝고 팔도 아프니까 재탕 좀 할게요. 이 공식을 썼다라고 치면 지금 얘가 9야. 9 마이너스 3ABC는 이제 기분이 아주 좋아. 얘가 그냥 얼마나 나와 있는 거야 문제?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0이랑 뭔가 곱하면 당연히 0 처리되니까 ABC 곱이 3이구나 하고 문제가 끝이다 하는 거지.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가 곱셈. 잠깐 몸 좀 푸시고 다음 주제 넘어갑시다. 자, 곱셈이 끝이에요. 곱셈이 끝났는데 그 다음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랑 수업을 하는 걸까? 나눗셈이 남아있다. 나눗셈. 일단 나눗셈 관련해서는 흐름도 아셔야 되고 나눗셈을 다루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자, 이 나눗셈이 쌤 곱셈이 중요하냐 나눗셈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둘 다 약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중요하고 이 곱셈 자체는 왜 중요하냐 당신들이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는 순간 뒤에 있는 항등식, 나머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가지 방정식 등등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눗셈은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뒷단원 바로 다음 단원 이름이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라는 건 당연히 나눗셈이 나올 거니까 지금 1단원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 나눗셈은 2단원에서 그대로 직결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공부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나눗셈은 다른 의미로 좀 중요하신데 그럼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고 하면 다항식에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문제에 어떤 내용을 쓸지를 잘 흐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항식 나눗셈 첫 번째는 학식 접 나누기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검한식을 작성한다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접 나누기에는 또 어떤 세부적인 얘기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뭔가로 나누어서 간다 이 방법도 있고 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네 글자로 무슨 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죠. 들어봤죠? 네. 직접 나누는 것도 있고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럼 언제 직접 나누고 언제 절대로 쓰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 검산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2단원에 이 검산식은 하나의 항등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 뒷단원에 연계된 내용이다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거든. 하나씩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일단 방식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눠라라고 하면은 그냥 대표형 11번에 있는 거거든. 이거 우리 같이 해볼까? 자, 대표형 11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2x 세제곱 x제곱 4x 빼기 4를 나누시란다. 뭐로 나누시라고 돼 있냐면 ax 플러스 1로 나누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때 위에 대가리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거 저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인지 숙지를 하고 계시려나? 일단은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지. 일단은 여기에다가 얘를 쓰고 얘랑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건데 얘가 구도가 잡힌 이유는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거든. 뺐을 때 사라지려면 a가 얼마란 얘기였냐면 2였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빼주시면 4x 빼기 4가 이렇게 남는 상태에서 문제 C 이렇게 써있거든. 지금 a가 2인 상태야. 자, c를 곱하면 2cx 플러스 c니까 뺐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쪽이 사라지게끔 구도를 잡았다는 얘기야. 뺐을 때 사라지려면 여기도 4x여야 되는 거니까 c는 2였다. 실제로 빼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2, a가 2. 아 이렇게 많아. 천천히 찾아보자. a가 2. b는 자, 여기에서 b였던 거지. c가 2. 그다음에 c는 2였고요. 다 2야. 자, d는 4가 되겠지. e는 요 자리에서 2잖아요. 또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넣으시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계산 쓱 해보시면 구도도 잡힐 거고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직접 나누시면 된다. 한 번만 연애 연습 시켜보고 유제 22번 풀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유제 22번 직접 나눠봐. 자,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볼게. 자, 최고차를 비교하는 거지. 여기 x제곱인데 2x 세제곱 있으니까 2x를 곱해서 최고차를 맞춰준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빼주시면 x제곱 a-2bx 플러스 1 이렇게 잡히실 거고 다시 최고차 또 비교하는 거지. 여기 x제곱이야. 여기도 x제곱이야. 그럼 플러스 그냥 1 들어가시면 될 거고 자기 자신이 오시면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빼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보니까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서 빼는 건 실제 1 더 하시는 거니까 남는 게 뭐냐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x에다가 1에서 b를 빼라. 이게 이 나눗셈의 이제 과정이 되는 거잖아. 자, 얘들아,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얘기니? 0이었다는 얘기야. 이 자리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자리가 0이 되기 위해서 지금 봐봐.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동시에 0이 되면 좋겠다. 0이 돼야 되니까. 즉 B가 1이 B가 1이면 A 빼기 1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A도 1이다. 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A랑 B 더해라. 답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나누기 셈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저는 배울 때 이게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혹시 학교 시험에서 이거 낼 수도 있어. 맨 첫 장에서 이거 방법은 숙지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사실은 활용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검산식 작성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약간 뭐 이런 얘기잖아. 숫자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7을 3으로 나눴다. 몫이 얼마야? 나누기 할 줄 알지? 몫이 얼마니?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응. 나머지가 얼마죠? 잖아. 애기 때 이런 거 하지 않아? 1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5고요 나머지가 2예요 이렇게 하잖아. 를 갖다가 네가 잘했냐라고 검산하기 위해서 17이 3 곱하기 5 더하기 2가 진짜로 되니를 확인을 하고 를 갖다가 검산식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 같아. 다항식에서도 똑같은 구도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봐봐. 자, 문장을 좀 템플을 길게 써볼게.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 Q를 쓰고요. 나머지는 보통 R을 쓰거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제시가 된다고 쳐봅시다. 뭔가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제 22번 문제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써 있는 거거든. 뭔가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런 문장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직접 나누기로서도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검산식이라는 걸 작성하는 게 한 2억 배 정도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구도 그대로 작성을 해보면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한 줄짜리 등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장을 보셨을 때 직접 나누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 식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숫자의 세상도 약간 이렇지. 얘들아 이 17을 3으로 나눠서 몫이 5고 나머지 2잖아. 이렇게는 안 하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 5예요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지. 왜 이렇게 안 쓰죠? 나눗셈의 정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니?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치?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커야 되잖아. 다항식의 세상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쓸 수가 있어. 식을 식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나누는 식이고 얘가 지금 나머지잖아. 그럼 얘네들 간에 뭐를 비교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냐면 늘상 차수를 비교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쪽 차수가 이쪽 차수보다 무조건 커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유제 22번에 다시 풀어볼게. 시험장에서 이거 나눠 떨어진다고 해서 직접 나누고 있으면 사실은 답은 맞겠지만 시간이 분명 부족하거든.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 오래 걸리지.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 봐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 말하고 있죠. 즉 이 식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이 있는데 나머지가 빵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 이 식이 얘랑 얘 곱으로서 표현이 되었다 이 말 맞죠? 근데 얘가 3차 다항식이란 말이지. 얘는 2차 다항식이지. 자연스럽게 여기 몇 차일 수밖에 없어. 일단 1차여야겠지. 1차랑 2차가 만나야 3차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말이야 최고차 계수가 2x 제곱이야. 몇 x가 붙어야 될까? 2x가 붙어야 얘랑 맞춰서 이게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말이야 마이너스 x를 나오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붙인 마이너스 2x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붙여서 x제곱 하나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몫을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 저 안걸. 자, 선 그러면 a랑 b를 찾는 건데 a, b 어떻게 찾을 거냐? 그냥 계수끼리 잘 비교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볼게요. 일단 상수항 보자. 상수항이 b야. 1이지. 그래서 b가 1. 그 다음에 1차항 봐. 1차항 2bx 있고요. 빼기 x 있어요. b가 1이니까 x예요. 즉 a는 1이에요. 이 흐름대로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을 뭔가 나눴다라고 할 때 직접 나누는 거 약간 최후에 모르고 진짜 죽어도 모르겠으면 나눠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이 구도로 식을 작성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리를 잘 해두십시다. 뒷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식이니까 이거 정리하신 다음에 10분 휴식할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 시간.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나머지 정리가 1번이고 두 번째 2차 함수거든. 나머지 정리에서 분명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기반되는 식은 예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니까 언제나 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45분에 대표형 12번까지만 하고 개별 면담이랑 이것저것 공지하겠습니다. 10분 뒤에